안녕하세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마음이 따뜻한 상담자 윤영애입니다. 푸시케와 에로스의 신화 이야기에서 오늘은 신화로 있는 여성성 시의 10번째 챕터인 바른 자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프로디테가 내준 4가지의 과제 중 2번째 과제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 화가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사람에게 화가 났고 화를 내고 싶은데 화를 내는 목적이 분노 표출이 아니라 화가 난 이유에 대한 정당한 요구와 충족에 있다면 지혜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바른 자세 이야기는 지혜롭게 목적을 달성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고요. 책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프로디테는 푸시케에게 2번째 과제를 준다. 강 건너편 들판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순양의 황금빛 털을 가져오라는 것이다. 이 과제를 들은 푸시케는 두려움에 휩싸여 죽을 것 같다. 순양들은 매우 사납다. 이 임무를 수행하려면 초인적인 용기가 필요하다. 다시 한번 푸시케는 그 자리에 쓰러져 자살을 생각한다. 강물에 몸을 던지려고 강으로 다가간다. 강 너머에는 황금빛 양이 있는 들판이 있다. 그러나 푸시케가 죽기 바로 직전에 강가에 갈대가 속삭인다. 갈대는 푸시케에게 불가능한 과제를 해결할 방법을 가르쳐 준다. 우리가 주변에서 어떤 현명한 조언을 듣거나 충고를 들을 때가 있는데요. 그런 어떤 조언이나 충고를 무심코 넘기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거나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 이 같은 경우는 푸시케에게는 생명을 살려주는 생명의 은인과 같은 갈대의 조언을 듣게 됩니다. 갈대는 푸시케에게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낮에 양을 만나면 사납게 공격당하는데 지금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고 한다. 해질녘 양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가서 가시나무 가지나 낮은 나무에 걸려있는 황금 양털을 모아오라고 말해준다. 그러면 순양의 공격을 피하면서 아프로디테가 원하는 정도의 황금 양털은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의 충고는 흔히 아는 수많은 영웅들처럼 즉시 양에게 달려가 힘을 증명하고 황금 양털을 가져오라고 하는 짐승이 너무 위험하고 공격적이어서 푸시케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순양의 상징은 봄날 천지를 진동하는 생식력과 같은 남성성의 힘과 본능적인 반응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여성에게 일부 남성성의 이미지는 이런 방식으로 인식된다. 여성이면 누구나 용기를 갖고 바깥 세계와 관계를 맺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나 여성은 본능적으로 너무 많은 관계를 한꺼번에 맺으려 하면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심지어 양 가까이 가는 것조차 위험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안다. 극단적으로 여성이 처음으로 바깥 세계에 나아가 자기 삶을 이끌어 나가야 될 때의 입장을 한번 상상해 보라. 이 여성은 자신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두려움에 떤다. 그저 중심가까지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조차 무섭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신화에 등장하는 순양의 이미지처럼 가부장적이고 경쟁적이고 비정한 사회로 여겨질 것이다. 여성에게 이는 분명 위협적이다. 여기서 순양 전체와 양털의 차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신화에서 순양은 목숨을 위협하는 부모로부터 자녀를 구해내는 커다란 힘을 대변한다. 순양은 위대하고 본능적일 뿐 아니라 힘을 상징한다. 우리는 특별한 순간 원형을 통해서 이런 순양의 힘을 체험하거나 내면의 컴플렉스가 자극되어 화사처럼 폭발함으로 양의 힘을 경험한다. 이것이 바로 불타는 숲이고 광대한 무의식의 깊이이다. 이 강렬한 힘은 그 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한 폭발하여 약한 자아를 완전히 파괴해 버릴 수 있다. 앞에서도 말했는데요. 화를 내는 목적이 표출이 아니라 화가 난 이유에 대한 정당한 요구와 충족에 있다면 지혜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화를 낼 수 있게 된 건 또한 힘이 생겼기 때문이고 아량은 베푸는 것일 겁니다. 지혜롭게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최고의 경지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간은 순간적으로 순양의 힘을 맛보게 되거나 무시무시한 힘 앞에 압도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 이 힘과 자신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신화의 여자아이가 바다에 빠져 익사했다는 표현이 우연히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 순양 컴플렉스에 과도하게 시달리고 있는 남성은 자기 내면의 여성성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그저 무의식의 바다에서 길을 잃은 것이다. 성바의 신화에서도 힘의 혈안이 되어 날뛰는 붉은 기사들은 여성과 원활한 관계를 맺지 못한다. 어떤 의미에서 남성이 자신을 순양과 동일시하여 순양처럼 되는 모습이나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동물적인 힘의 혈안이 된 기사들과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럴 때 여성성은 고통을 받는다. 황금 양털이란 로고스의 상징이다. 로고스와 힘의 관계는 양털과 순양의 관계처럼 밀접하고 유기적이다. 현대의 서양인들은 로고스 원리를 이용해서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우주적 힘의 원천을 만나는 길을 발견했다. 원천적인 에너지와 접촉함으로 자연과 다른 사람을 지배할 어마어마한 힘이 생긴다. 현대의 산업기술적인 마인드를 가진 남성은 사실 신에 근접하는 힘을 행사할 수 있다. 이 힘은 전 세계를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단하고 놀라운 힘을 자신과 자연을 위해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고대 신화가 우리에게 답을 준다. 순양을 희생시키라. 그러나 양털을 보존하라. 순양을 죽이지 않으려면 풀과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양털만 조금 취하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순양이 광란의 폭발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현대의 신화 창조자 톨킨은 반지의 제왕에서 반지의 힘을 땅에 되돌려 주라고 한다. 동양식으로 표현하면 음양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는 로고스와 에로스의 관계를 균형 있게 유지하라는 말이다. 푸시케의 신화는 순양의 몸에서 자라고 있는 털을 뽑거나 긁어 모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원초적 힘과 연관된 원초적 지식은 순식간에 파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인은 자연을 정복할 수 있는 인공적인 힘을 지녔다는 생각과 또 전 세계의 운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가졌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로고스는 인간의 힘에 관한 이러한 가정을 사실인 듯 착각하게 했다. 인간은 우주적 힘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원형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은 불타 죽게 되듯이 순양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사람은 파멸할 것이다. 샌디에이고의 융분수가 존 샌포드는 젊은이들이 자아가 충분히 강해지기 전에 마약을 하게 되면 자신의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견디지 못하여
산산이 파괴될 수 있다는 사실을 관찰을 통해 알아냈다. 현대인은 마치 커다란 순양의 틀을 움켜쥐고 있는 듯하다. 순양이 몸을 돌려 달려들면 우리는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 감당할 수 없는 힘과의 놀이를 그만두고 로고스와 에로스의 균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서로와 자연과의 관계를 되찾아야 한다. 신화에서 말하는 적은 양의 양털과 어느 정도의 로고스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필요하다. 힘이 폭발하지 않을 정도의 로고스는 다룰 수 있다. 폭발이 일어나면 개개인뿐 아니라 집단 전체가 파괴될 것이다. 황금 양털을 보존하는 데에도 여성과 남성은 서로 다른 방법을 쓴다. 양털 신화의 프릭수스가 양털을 획득하는 방법과 푸시케의 방법이 서로 다르다. 프릭수스는 양을 희생물로 죽인다. 푸시케는 양을 죽이지 않는다. 푸시케는 양과 직접적으로 맞닥뜨리지 않고 나뭇가지에 매달린 양털을 채취한다. 그런데 묻어있는 것을 끌어모으거나 가지에 매달려 있는 로고스로부터 긁어내는 방법은 현대 여성에게 참을 수 없는 방법으로 느껴질 수 있다. 왜 여성은 적은 양만 획득해야 하는가? 왜 단순하게 남성처럼 순양을 죽여 양털을 깎아내는 승전보를 울리면 안 되는가? 푸시케 신화는 여성이 남성들처럼 힘의 게임을 하지 않고도 자신에게 필요한 남성성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푸시케의 방식이 훨씬 부드럽다. 여성이 남성적인 힘을 휘두르기를 원한다 해도 남성적인 방식으로 힘을 얻을 필요는 없다. 신화가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남성성을 필요로 하는 여성이 있다. 자신의 왼쪽 가슴을 도려내었던 아마존을 떠올려보라. 아마존은 활시위를 당길 때 가슴이 거치적거리지 않도록 한쪽 가슴을 도려내었다. 이는 중요한 부분의 여성성을 포기하는 것을 상징한다. 여성 내면에 여성성보다 남성성이 훨씬 많으면 분명 문제이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서양의 문명화가 어느 지점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것 같다. 여성성을 위한 공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신화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신화는 여성의 역할에 대해 바른 길과 바르지 않은 길을 말해준다. 여성은 여성적인 방식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남성성을 가질 수 있다. 신화에서 여성이 황금 양털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성이 남성성의 특질인 집중된 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신화는 단지 남성에게 지나친 여성성의 방해가 될 수 있듯이 여성에게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남성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할 뿐이다. 실제 푸시케 신화가 태동할 시점에는 푸시케가 황금 양털을 전혀 갖지 않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견해가 있었다. 그때까지 황금 양털을 추구하는 것은 위대한 남성 신화의 과제였고 남성의 모험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푸시케가 자기 내면의 모험 정신과 강인함을 발견할 수 있을 만큼의 황금 양털은 필요하다. 이 과제는 또 여성의 발전 단계에서 순수하고 본능적이고 무의식적인 단계를 넘어서기 위해 필요하다. 들판으로 보내져 황금 양털을 획득하는 이미지 자체는 여성의 성장을 위한 위대한 발전이었다. 우리는 소우주가 대우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로고스 일부는 곧 전체이다. 예수의 이미지를 떠올려보자. 예수가 군중들 사이로 걸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며 예수를 만졌다. 한 여성이 바른 태도를 갖고 옷 끝자락을 만지자 그녀는 치유되고
전인성을 획득했다. 신화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면 여성에게 약간의 황금량들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옷 전체가 아니라 끝자락 말이다. 여성에게는 끝자락만으로도 충분하며 그만한 양으로도 전이성에 도달할 수 있다. 여성이 자신이 온전히 나다운 삶, 전이성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은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성에게 남성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여성성과 남성성이 똑같이 반씩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많은 여성들이 자신도 남성과 같은 정도의 집중된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다. 여성은 여성성이 주를 이루고 남성성이 보조를 해야 한다. 여성에게 남성성은 작은 부분이어야 한다. 우리는 생물학적 한계와 기능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남성의 세계에 진출하는 여성은 이 문제를 이해하고 자신의 객관적인 남성성을 이용해야 한다. 여성은 집중된 의식이 필요하고 특유의 고유함과 원천과의 접촉,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성배의 성을 상기시켜주는 특질을 지녀야 한다. 10대의 아들을 둔 어머니는 이런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 어머니가 너무 빨리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 어머니는 아들에게서 소년의 세계를 빼앗아도 안 되고 아들의 검을 멀리 치워서도 안 된다.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하는 어머니의 남성성으로 인해 아들의 세계는 쉽게 부서질 정도로 너무나 취약하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